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안산에 지금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향후 전망 좀 상담 좀 받았고요. 네, 주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 번호동 네. 955단지 6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안산시 상록구의 번호동 955의 6번지 이 다가구 네네. 주택. 그러면 거주도 여기 하고 계세요? 네. 살면서 그럼 임대도 좀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망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사님. 네. 네. 건물주시네요. 건물주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고. 전망하고 좋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고요. 네네. 말씀하실 때 쭉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네네. 집이 좀 지은 지는 된 것 같더라고요. 2001년식이거든요. 2001년식이요. 네네. 우선 중요한 게 여기에 번호동에 지금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건데, 네네네. 2001년에 이제 지어진 거고, 얘가 대지가 얼마나 될까요? 대지 80평이요. 80평이요. 네. 대지 면적이 80평이 되는 거고. 네. 9평이라서. 지금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될까요? 가구 수는 지금 총 19세대예요. 가구 수가 19 예. 19가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 조건은 지금 총 좀 보증금하고 그냥 월세. 총 보증금은 1억 7천 정도고요. 네. 월세는 지금 지하실이 좀 공실이나 있어가지고 네. 현재는 430 나오고 있거든요. 430만 원이요. 네네. 공실 안 났을 때는 한 550만 원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었죠? 이거 13년도에 7억 7천이요. 2013년도에 네,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7억 7천이요. 네. 7억 7천에 매수하셨고, 네. 단순하게 수익률로 따져보면 네. 지금 1억 7천이니까 6억 들어가 있는 거고요. 6억에서 430만 원 월세 나온다라고 하면 400만 원으로 한번 따져 8% 이상은 나오겠네요. 예, 네, 네.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률은 괜찮아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8%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서울 지역 빼고 그 서울 외곽 쪽에서는요. 네. 8%에서 10%는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가 자체가 낮으니까. 네. 그래야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가 네, 수익률이 뭐 지금 시청자분은 만족하신다고 하지만 뭐 그러니까 나쁜 수익률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궁금한 것은 네. 이제 연식이 오래 있다 되다 보니까 네,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7, 8년이나 그렇게 후에는 네.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네. 위치가 괜찮은 건가? 네. 네. 그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네. 성격이 급하시네. 보면 네. 그 땅 모양도 반듯했거든요. 네, 네. 반듯하고 그다음에 북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소위 네. 집을 새로 짓기에는 정말 명당이에요. 네. 대지 평수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80평이면 그래도 60평대 이상 되면 괜찮거든요. 네. 대지 면적도 괜찮고 대지 모양도 예쁘고 또 네. 북도로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좀 확실히 침이 아주 그냥 삼켜지네요. 굉장히 좋은 물건이면 분명한데 네. 그리고 또 보면 수인선 새로 역이 생기잖아요, 네. 하나. 8월 달에 개통한다는데. 네, 수인선 어떻게 보면 여기 또 개통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이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수익률도 괜찮아, 대지 면적도 좋아, 대지 모양도 괜찮아. 거기에 새로 역도 생긴대.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제가 판단키로는 이 사신 가격 있잖아요. 7억 7천. 네, 네. 이거를 다 지금 가격은 거의 오름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좋은 컨디션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네. 우리 집이 여기 있어서 그래, 여기. 위치가. 네, 입지가 여기 입지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수인선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수인선은 말 그대로 이쪽부터 수원까지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이쪽에 이 지역에 본호동 쪽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반월 시화공단의 근로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우리 시청자분 집에 그런 사람들이 다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수인선이 연결된다라고 해서 수원에서 수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일은 만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인선이 개통된다라고 해도 오히려 공시 지가만 올라가지 세금만 더 늘어나는 거지 우리 집값이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만 더 가중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아까 이제 신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건축비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새로 돈을 다 들여서 새로 지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대료 올리는 순간 우리 집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가구 수가 대지 80평에 이제 19가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투룸 내지는 1.5룸일 것 같고 원룸일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월세가 430만 원에 보증금이 1억 7천이라고 하면 네. 보증금이 5억에서 1천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 지은다고 해서 임대료를 제가 뭐 5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시청자님이 높이 올려고 받고 싶다. 새 집이니까. 네. 그러면 다 옆집으로 갑니다. 네.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집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내 직장에서 멀지 않으니까 선택해 와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건 임대가가 저렴한 거예요. 임대가가. 네.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 새로 짓게 되면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네. 지금 너무 돈 나오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세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걸 두 집에서 받는 거야. 그러면 500만 원씩을 받는 거잖아요. 네. 월세 1,000만 원이니까. 네. 내가 총 월세 받는 수입이 1,000만 원인데 그걸 내가 두 집에서 받아. 그러면 한 집당 500만 원씩 받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건 두 집만 관리하면 되는 거고 실제 월세를 500만 원씩 내는 세입자들은 오히려 임대인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준 자체가 높고 임대료를 이만큼 지불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19가구가 있다고 하지만 시청자님 한 집 살 거고 18가구를 임대를 주고 계시는 건데 18가구,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이 18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배 많은 신경을 써야죠. 관리해야죠. 그리고 맞아요. 월세도 30만 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상황 자체가 너무 골치 아플 거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비 이제 엄청 들어갈 거예요. 수리비 많이 들어갔어요. 네, 뭐 고장났다, 뭐 고장났다, 뭐 고쳐라. 이제 막 수리비가 이제 그러니까 관리 부담이 엄청 가중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돈 나올 구멍은 여러 곳이지. 그렇다고 임대료 올리면 딴 데로 갈 것 같지.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새로 짓자니 임대료 못 올리지. 이게 지금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돈 나올 구멍을 줄여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네. 지금 이거를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손에 8억을 쥔다라고 하면 네. 실제 8억 갖고 지금 월세는 430만 원이 나온다고 하지만은요. 네. 시청자님 머리 아프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 따지면 네. 8억을 해서 저는 한 구멍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상가라든가 이런 쪽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목 좋은 데 상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 쪽에도 있고. 이런 쪽으로 어차피 내가 거주는 그냥 여기서 거주하세요. 안산에서 그냥 월세 사셔도 돼. 아니면 전세 사셔도 되고. 그냥 뭐 이 집에서 투룸에서 거주하실 텐데 그러면 뭐 투룸 빌라 월세 뭐 전세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쌀 거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나머지는 투자해 놓으시는 거지. 그러면 8억 정도 투자하면 월세가 300에서 적어도 350만 원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청자님은 신경 하나도 안 쓸 거라고. 하나도 안 써, 하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데 있는 상가들은요, 나중에 지역 가치의 상승을 통해서 또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2년 갖고 있었어. 2년 갖고 있는데 1억 올랐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따지게 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씩 월세를 받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기존에 받는 300에다가 그 400만 원을 덮치게 되면 훨씬 좋다고. 머리도 안 쓰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리비 들어갈 돈 걱정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의견을 네. 물어보시면 네. 이건 새로 짓지도 못하고 또 갖고 있자니 그렇고 수리비 들어갈 거고 하니까 네. 이 방송을 저는 시청자님만 보셨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방송을 안 본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수인선 새로 뚫린다고 하고 네. 월세 430만 원씩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보고 그래 투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고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더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지출되는 게 많으니까 저는 분위기 봐서 지금이 그러니까 수인선 개통하기 전에 매도가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인선 개통하는 걸 내가 여기를 털고 나오는 어떤 기회 요인으로 삼아라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랬는데요. 네. 이 집을 파는 데에 네네. 저 청량리에 다가구 주택 하나 임대사업자 내놓은 거 있거든요. 어디요? 그거 청량리에 다가구 주 다세대. 청량리. 예. 네네. 임대사업자 하나 내놓은 거 있는데 이 집을 파는 거하고는 아무 괜찮은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또 상관없어요. 팔고 뭐를 또 저기 매수를 할 경우에는 그 아무 상관없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